누군가를 만나 소감을 느끼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헤어지기 싫다, 이게 결혼이잖아요. 헤어지기 싫으니까 결혼을 하는 건데 사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어디서 살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그렇지? 결혼하지 마, 뭐하러 해? 결혼해보니까 장난 아니야, 뭐하러 하냐? 맞춰주기 힘들어, 정서적으로 힘들지, 돈도 다 깨져, 이혼하고 나면 만신창이 된다,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한 방에 날릴 수 있어, 하지 마.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진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우리 또 이거 결정사 대표님으로서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는 그런 문화, 혹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하죠. 그리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 세대들이 사실 90년대 생들이 사실 결혼하기 좀 힘든 문화이기도 해요.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이기도 하고,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한 사람과 끝까지 가기 위해서,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혼과 이꼴 2세 출산을 하는 게 보편화된 가정의 문화였죠.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라는 게 돈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남들보다 좀 잘 기르고 싶거든, 나 같은 인생 또는 나보다 좀 나은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아이를 길러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3억에서 6억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학을 가게 되면 그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지 말자라고 부부끼리 동의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 문화가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결혼 이꼴 반드시 2세 출산, 이 문화가 좀 없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남들 애들은 다 뭐 유학 가고 학원 다닌다고 하는데 내 자식 안 해주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명을 낳는 게 아니라 요즘엔 1명,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특별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문화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다 보니까 아이를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보내게 되면 맞벌이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떠냐면 미안해요. 사실 부부까지만 가도 다행이에요. 네. 아예 결혼을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2세를 낳게 되면 지금의 급여로는 해결이 안 될 텐데, 요 생각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요즘 집값 폭등이잖아요. 웬만한 집은 뭐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집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로또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월세를 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월세 한계를 넘어서기도 조차 힘들어서 결혼 생각 자체는 아예 꿈도 못 꾸는 경우가 많죠. 사실 네. 30대 초반 평균 월급이 300 초중반대라고 하는데, 그중에 여기 수도권에 살려면 이제 월세 내고 거의 3분의 1이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활비 하고, 저도 그렇게 모아봤는데 안 모여요. 또. 그 모으는 과정에서 또 연애를 한다? 되게 머리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죠.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좀 계획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 소감을 느끼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헤어지기 싫다, 이게 결혼이잖아요. 헤어지기 싫으니까 결혼을 하는 건데 사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어디서 살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그렇지? 너무 옛날 얘기인데,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만 해도 여기 앞에 식당 가면은 한 5,000원, 6,000원에 밥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럼 밥값이 10,000원이 넘어가요. 거기에 뭐 커피 한 잔 마시면 뭐 하루에 2만 원은 금방 지출이 되죠. 그렇게 한 달 쓰면 거의 초년생분들 같은 경우에 월급의 30-40%가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좀 짠돌이라 20%로 생활을 했는데, 요즘 분들이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90년대에 태어난 친구들이 한편으로는 되게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안타까운 건 또 그거예요. SNS가 너무 막 활성화되다 보니까 비교를 하게 돼요. 안 볼 수가 없죠. 심각하죠. 네, 부자들이 다 노출돼 버렸어. 예를 들어 일하지 않는데, 노동을 하지 않는데 몇백억대 부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부추기는 사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속에 속하지 않으면 뭔가 도태되는 느낌이 있는 거, 나고자 같은 느낌이 있는 거고, 쟤는 가는데 나는 갈 수가 없어, 쟤는 이런 삶을 사는데 나는 이런 삶을 살아, 그 현실의 갭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거기서 좌절감을 맛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좌절감을 맛보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월급이 300인데 무리해서라도 이제 그 사람과 같은 사진을 찍으려고 무리를 하잖아요.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죠. 동시다발로 멀티로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PD님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동시에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또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든 일이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는 목표를 두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남들보다 빨리 성공을 좀 부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람들은 과감하게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그거를 부추기는 사회이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뭔가 부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것만 같고 또 지금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뤄야 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나의 희생이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미디어에 너무 많이 오픈되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거 가기도 전에 사실 의식의 흐름에서 멈추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즘에는 뭐 대기업 이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대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 비중이 그렇게 막 그럼요. 대기업 90% 중소기업 10% 이게 아니라 반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중소기업 갈 바에야 대기업 하다 취직 시기를 좀 놓쳐버리시는 분들도 그쵸.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 좀 잘 안 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여자보다 경제적으로 무게중심이 조금 더 강하다 보니까 내가 돈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기반이 닦여 있지 않으면 사실 결혼조차 생각 안 합니다. 남자의 마인드는 내가 경제적 기반이 조금 마련이 된다, 여유가 조금 생긴다, 그 다음에 결혼 생각하는 거거든요. 보편적으로 한국 남자들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또 하려고 해도 자기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여자들도 사실은 쉽게 만나기 힘들죠. 어렵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원인도 큰 것 같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결혼하지 마, 뭐하러 해. 결혼해보니까 장난 아니야, 뭐하러 하냐. 그거 맞춰주기 힘들어. 정서적으로 힘들지, 돈도 다 깨져. 이혼하고 나면 만신창이 된다.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한 방에 날릴 수 있어, 하지 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결혼으로 안정감을 얻고 되게 행복하게 살고 부를 더 이루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결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좀 좋은 기운을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결혼으로 오는 안정감을 좀 높이 평가했으면 좋겠고, 그 안정감이라는 건 내가 되게 힘들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거든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행운이에요. 근데 그 행운을 요즘 친구들은 많이 포기하는 것 같아.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힘들어지는 거에 초점을 두고 행복한 거에는 초점을 두지 않는 그런 문화. 가보지 않았잖아. 본인이 결혼 생각이 있어. 하고 싶어. 그런데 제가 해도 될까요?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한다라는 게 가능할까요? 이런 얘기를 상담 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이뤘어. 괜찮아. 충분해. 이제는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의 감정을 느껴도 되고 행복한 가정 꾸려도 돼 라고 조언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지 트라이도 안 한다라는 거죠.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경험하고 계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사람들이 막 조건 보는 부분들도 또 있긴 하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 조건 돼야 되지 않아? 이 정도 스펙 돼야 되지 않아? 이 정도 외모 돼야 되지 않아? 이 기준점이 미디어 때문에 SNS 때문에 너무 많이 업되어 있진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사실은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남들 눈에 괜찮아서 이 사람 정도면 내 친구 주변 가족들이 모두 다 너 결혼 진짜 잘했다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외모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는 분들 계세요. 외모가 1순위고 외모가 최고 얘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사실 외모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내 남편이 너무 잘생겼거나 내 와이프가 너무 예쁘잖아요. 불안하기만 합니다. 털털한 게 최고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이 귀에 들리진 않겠죠? 저는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을 때 나는 반드시 결혼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주변에 안 좋은 얘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본인이 트라이 해보는 건 좋다. 그리고 반드시 결혼의 정년기는 존재한다.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배우자 조건이 좀 뚜렷하게 있다라고 생각되시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트라이 해보심을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결혼을 안 하려는 문화나 네. 출산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혼정보회사 대표님 입장에서 정말 맞는 말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가을 조금 다 갔잖아요. 더 외로운 계절이 찾아올 텐데 싱글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꼭 사랑하세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